지난 2020년 총선 직전 검찰이 일부 언론인과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당시 야당에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검찰과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가교 역할을 한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걸 아마 오늘 밝힐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자료들이랑 이런 것들 좀 모아서 일단 드릴 테니까 그거 네네네. 하고 응. 고발장을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어제 김웅 의원은 당시 자신에게 고발장을 건네는 등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현 대검 송무부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제보자 조성은 씨가 공개한 녹음 파일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는 맞다면서도 이런 통화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통화에서 언급한 저희가 검찰 또는 손준성 검사와 자신을 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며 한사코 부인했습니다. 추궁과 부인이 반복되면서 재판이 끝나가던 무렵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습니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걸쳐서 온 제보인데 다른 제보들보다 기억에 남아야 정상 아니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사실 나도 답답하지만 왜 기억을 못하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텔레그램에 남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메시지가 결정적이었는데 손 검사가 지인인데도 전혀 기억이 없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만약에 그걸 봤다면 조성은에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발장을 어디에 낼 것인가까지 고민해서 제보자에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몰랐다는 건 생각하기 어렵지 않냐고 물었고, 김 의원은 관할이 남부지검이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답했습니다. 신문이 끝나자 김 의원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너무 가정적인 질문을 많이 한다, 유죄의 심증을 가진 것 아니냐고 항의했고, 재판장은 김웅 증인은 핵심 관계자다, 검사도 됐다가 변호인도 됐다가 하는 게 재판장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김웅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와 통화하면서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겠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저희가 검찰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전반을 두고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던 그가 이 대화에 나오는 저희는 검찰이 아니라고 기억해낸 겁니다. 그의 이런 선택적 기억이 의심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기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3일 김웅 의원과 조성은 씨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네. 네, 그거를 음. 어느 메일로 보내주실까요? 텔레그램 쓰세요. 텔레그램 쓰죠. 한 달 전에 접속 이렇게 됐더만요. 통화 내용이 공개되자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만든 저희가 누구인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은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초 고발장을 누가 만들어 보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던 김 의원이 갑자기 검찰만 배제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아니면 누가 만들어 보낸 건지, 왜 고발장이 대검 간부인 손준성의 이름으로 전달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전화 통화에는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는 등 검찰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그럼 이거를 다 이제 상의를 갖다가 그거를 응. 예를 들면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초안을 잡아봤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정도 보내고 나면 검찰에서 알아서 수사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녹음 파일에선 고발장 작성 주체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언급도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고발장을 할 때 이제 대검을 찾아가는 느낌을 그렇죠. 있잖아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김웅 의원은 애초에 시비거리를 없애려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이런 시비거리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차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나가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것. 바꿔 말하면 김웅 의원도 자신이 고발 과정에 개입한 게 드러나면 윤 전 총장 관여 여부가 시비거리가 된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렇게 시비거리가 된 만큼 이제 김웅 의원 스스로 윤 전 총장 관여 여부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김웅 의원은 더 짙어진 검찰의 개입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선을 그었지만
이준석 대표조차 검찰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또 검찰이라고 의심할 수는 있겠으나 또 그렇게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수사기관이 하루빨리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이 없다 해서 검찰은 아닌 것 같다는 기억으로 해명을 바꾸고 있는 김웅 의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2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미래통합당에 민주당 인사들을 고발하라면서 고발장을 건넨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당시 고발장을 중간에서 전달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 의원이 공모했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정반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신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손준성 보냄 표시가 붙은 파일이 미래통합당 측에 전달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었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을 기소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에 전달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고발장을 중간에 전달한 김웅 의원도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이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넉 달 만에 나온 검찰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웅 의원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김 의원과 손준성 검사 모두 고발장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두 사람이 평소 통화도 하지 않는 사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전달할 당시 누군가와 함께 초안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조성은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며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웅 의원은 이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중단된 민주당 최강욱 의원 재판을 거론하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글만 올렸습니다. 최 의원은 송 검사가 전한 고발장에 피고발인으로 등장했고 실제로 이후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고발 사주에 개입한 게 아니냐며 함께 고발당한 김건희 여사는 개입 증거나 단서가 전혀 없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